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2017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와 어울리는 말은 당연히 희망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아이들일 겁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 그런데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북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시사기획 날, 오늘은 저출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죠. 働きながら育児をできる環境をどう社会的に作っていくかね、そこが大きくて。 젊은이들이 갈수록 결혼과 출산을 외면하는 사회. 하지만 저출산은 지역사회, 나아가 나라 전체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그렇지 않아도 전북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출산율까지 낮아서 문제가 더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1.352명입니다. 전국 8개 도 가운데 경기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 시대,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전북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아기들이 갖고 노는 수백 가지 장난감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습니다. 엄마들은 장난감들을 둘러본 뒤 필요한 걸 빌려갑니다. 2달 전 문을 연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입니다. 1년에 10,000원만 내면 장난감은 물론 각종 육아용품과 그림책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나 이런 여가 시설을 즐길 만한 그런 게 아무래도 이용하려고 하면 좀 큰 데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이제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출산 장려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이 장난감을 비롯해서 여러 학비가 있는데 그중에 장난감만이라도 그 비용을 덜어드리고자 해서 출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진안군 인구는 26,200여 명. 1970년대에는 10만 명에 육박했었지만 지난 2005년 3만 명 선이 무너진 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대부분 노인들만 남으면서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안군 출산율은 2011년 2.41명에서 2012년 2.128명, 2015년 1.821명으로 짧은 기간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출산 장려금을 첫째와 둘째는 220만 원, 셋째부터는 1,000만 원까지 주고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느는 완주군. 9만 5천 명 선을 넘어 10만 명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2015년 완주군의 출산율은 1.697명. 15년 전과 비슷한데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 사회 전체의 저출산으로 인해 결국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완주군도 첫째 3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부터는 6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주여성 친정엄마 초대나 임산부 택시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저출산 대책 경진대에서는 저희들이 2억 원 교부세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우리 아이를 가진
임산부와 그리고 영유아를 이렇게 동반한 여성분들한테는 그 500원을 내면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청년들의 경제적인 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일자리 창출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서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는 개인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1인 창조기업 중심의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산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중심으로 해서는 청년들이 협동조합이나 공동체를 통해서 창업하는 그런 정책이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런 창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데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의 공공성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거비 비싼데 주거에 있어서 공공주택을 증가시킨다거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가 일자리인데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그런 어떤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나무 블록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어 건너다닙니다.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마음 가는 대로 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대신 서로 돌아가며 육아를 맡는 이른바 숟가락 공동 육아 모임입니다. 3년 전부터 모두 11가족이 모여 16명의 아이들이 친형제, 자매, 남매처럼 살갑게 지냅니다. 식사부터 놀이, 청소, 경제적인 부문까지 자발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어려움이 컸지만 직접 키우는 보람은 적지 않습니다. 1년 365일 놀아요. 저희는 뭐 프로그램 특별히 없이. 그러니까 아이들도 건강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게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이 친구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친구가 생겼죠. 그러니까 뭐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간다거나 아니면 소풍을 간다거나 그 집에 가서 자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육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충을 나눌 수 있게도 됐고, 또 아이들도 다 이모 삼촌이라고 저희는 불러요. 지난 시간까지는 배우자 선택을 했는데 배우자 선택을 한 남자 고등학교 수업 시간. 이성 교제부터 배우자 선택, 결혼까지 가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큽니다. 결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번 가정 수업 하고 나서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또 결혼을 해서 제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저를 닮은 자녀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가정 교육은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입니다. 워낙에 이제 교육 과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갈수록 이런 가정 교과에 대한 그 교과 학교에서의 어떤 당위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인성 교육이랄지 이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적인 해안으로라도 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한 그런 학교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전라북도의 평균 출산율은 1.352명. 15살부터 49살까지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1명을 조금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2015년에 새로 태어난 아이는 14,100명. 지역경제 침체와 젊은이들의 전출, 초혼 연령 상승 등으로 전북 인구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 전북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일본 오사카에서 승용차로 4시간을 달려 도착한 도토리현.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청정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토리현의 중심 도시는 인구 20만 명의 도토리시. 도토리시 외곽 야산자락에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건물 없이 숲에서만 수업을 하는 숲 유치원입니다. 선생님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이 신나게 따라 부릅니다. 첫 수업은 줄넘기 게임. 양쪽에서 두 아이가 그때그때 줄로 모양을 만들면 아이들과 선생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もうこういう中山間地域をフィールドとしてますので、やはり地域の方の協力がすごく必要になってきます。なので、近くの小学校と一緒に、小学校の行事と一緒に田植えをしたり、稲刈りをしたり、梅取りをしたり、あとは人形劇に呼んでいただいたり、小学生との異年齢交流をしてたりもします。あとは、老人介護施設のおじいちゃんおばあちゃんと交流をしたり。 아이들이 배낭을 메고 산 중턱에 오릅니다. 한 아이가 길을 벗어나 들꽃을 따지만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응석을 부리기도 합니다. 졸졸졸 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모아놓은 웅덩이를 발견한 아이들. 바가지를 잡고 물 뜨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医療費という意味では今日本全国的に子どもの医療費を補助していただいている都道府県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鳥取県が特別にっていうのはこの今日ご覧になっている森の幼稚園の制度があるのは、他の都道府県ではないところもあるので、それは鳥取県は進んでいると思います。 산마루에 자리한 아담한 목화밭. 보송보송 부푼 목화꽃을 한 송이씩 따며 아이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깨닫습니다. あそことそこらへんとここらへんで撮った。一番撮ったね。それを誰にあげるの？마마. 이런 숲 유치원은 도토리현 전역에 모두 7곳 있습니다. 한 달 보육료는 우리 돈으로 50만 원 남짓인데 학부모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른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それは一番大変なところなんですけど、鳥取県に限って言えば鳥取県が行政で、助成をしてくれてます。で、あとは保育料とですね、それで一番かかる人件費などを賄ったりしています。ただ園舎は基本的にはなくても大丈夫なので。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선 단기적인 일회성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아이를 직접 양육해준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도토리현 인구는 57만 4천여 명.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도토리현은 지난 2010년 이른바 육아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비용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게 그 시작이었습니다. 산간 지역은 모든 자녀에게 저소득층은 둘째부터 일반 가정도 셋째 아이부터는 전면 지원 대상입니다. 의료비도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우리 돈으로 입원비는 12,000원, 통원 치료비는 5,000원이 넘으면 전액 지원합니다.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서 2008년 1.43명이던 출산율은 최근 1.65명까지 올라갔습니다. 例えば一番初めにしたのがその中山間地山あいの町は
その人口減少が激しいものですから、県とそこの町の共同作業にはなりますけども、そこの町が保育料をもう完全に無償にしようということを町の方が決断されれば、県もそれの半分を予算措置しようということを進め始めまして。퇴근 시간을 알리는 음악이 울려 퍼지자 직원들이 하나둘 청사를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매달 19일로 정한 육아의 날. 모든 직원은 정시에 퇴근해야 합니다. 공무원 6년 차인 야마모토 카나메 씨도 서둘러 차에 올라 귀가를 재촉합니다. 10분 남짓 걸려 도착한 집. 아내는 6달 된 아들 코우를 업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중 야마모토 씨는 부랴부랴 코우를 건네봤습니다. 그리고 동화책 노래를 들려주거나 함께 장난을 칩니다. 子供と触れ合える時間が取れるので、それがとてもいいなと思いますし、次の日も仕事、頑張ろうっていう子供と一緒にいることで思えるので、そういい効果があるなと、早く帰りたいなと思います。 병원에서 일하던 아내 아야 씨는 육아를 위해 1년간 휴직했습니다. 매달 우리 돈으로 15만 원의 육아 지원금에 각종 할인 혜택이 있는 보육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어 출산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育児は職場から育児休業を1年間いただいているので、子供につきっきりで今は育児をしています。2番目、3番目の子供の計画はありますか？いずれは欲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이라는 인식이 일본에서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一般的な話になりますけれども、案外女性の就労率が高い、そういうところで子どもが生まれたりしている。でそれに対して男性がどれだけ育児に協力ができるか、これが大きなポイント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例えば鳥取県では男性の子育て参加をいかに進めていけるか、そんなことに取り組んでいますけど、それができているところは少し良い兆しが見え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도토리시에서 승용차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산간 지역 야지군. 한 제과업체가 운영하는 카페가 눈에 띕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북적거리는 이 카페는 직접 키운 닭이 낳은 달걀 등 신선한 식재료로 만든 다양한 빵과 케이크를 팔고 있습니다. 이 카페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요시다 아리스네 씨. 도쿄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3년 전 가족과 함께 도토리현으로 이사 왔습니다. 자녀 교육에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今家族は私を含めて3人で奥さんと子供がいます。で実はこっちに来た理由としても子供を森の幼稚園に入れて自然の中で育てたいというのがあったので移住をしました。はい。今のところ新しい子供を作る計画はないんですけど、子宝に恵まれたらぜひもう一人ぐらい欲しいなと思ってます。 일자리도 쉽게 얻었습니다. 이주민을 채용하는 지역 업체에 자치단체가 교통비나 임대료 등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やはり一番は人口が増えるというのがすごく大きいと思います。やはり鳥取県は本当にどんどん過疎化が進んでいってますので、少しでも若い世帯の方に来ていただくというのは大事だと思います。 마을 어귀의 목조 건물.
이주민에게 빌려주는 임대주택입니다. 집안에는 침대를 비롯해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웬만한 살림살이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가족이 몸만 들어와도 곧바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임대료는 일주일에 6만 원가량. 이런 값싼 임대주택 말고도 빈집 수리 비용이나 신혼부부의 월세도 일정 부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대책입니다. お試し住宅の入居できる方は家族の方でファミリーで来られた方が入居条件になります。で、1週間から1ヶ月程度借りれますので、その期間に岩見のいろんな暮らしを体験してもらったり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で、その間に役場の職員が案内させていただいて、町内を案内させていただいたりして岩見の生活を楽しんでもらいます。 젊은 층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대도시에는 이주지원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도토리현으로 옮겨온 이주민은 모두 4,300여 명. 일본의 현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移住を検討しておられる方がまず何をやったらいいんだろうっていうところに対して、親身になって相談に乗る、丁寧に相談に対応する。で、サポートセンターっていうのを移住定住のサポートセンターというのを設けまして、これ東京とか大阪にも窓口を持っています。はい、でそこに相談員の方もありまして、そこで相談対応に当たっています。 이주민 지원 정책은 당장의 인구 증가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良い兆しが見えています。例えば、保育料の補助、そんな形で、第2子、2番目、3番目の子どもが増える割合が増えています。それから県外からも移住してくる、鳥取で暮らしたいという方が出てきています。それから経済的な支援なども、例えば不妊治療、こういうところでもどうも効果を上げているような兆しが見えています。 오사카부 사카이시의 한 구청 건물. 오전 10시가 되자 1층에 마련된 놀이방에 아이와 엄마들이 하나둘 짝을 지어 찾아옵니다.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예약을 해서 장난감이나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어린이 광장입니다. 3살 가꾸를 키우는 니시무라 유커 씨도 매주 한 차례 꼭 이곳을 찾습니다. 아이에겐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다른 엄마들과 다양한 육아 정보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同じぐらいの子供のお母さんとかとおしゃべりできたり、今スタッフの方がいろいろ悩みに相談に乗ってくれたりするので、助かります。 인구 84만 명인 사카이시에 각 구청과 공공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광장은 모두 40여 곳. 운영비는 모두 자치단체에서 대지만 운영은 비영리 기구가 맡아 합니다. 各区役所に1箇所、子育ての相談とかができる広場がありまして、でここはその堺市から私たち NPO 法人なんですけども委託費をいただいてその費用で運営しています。でその費用は、主にはスタッフの人件費でスタッフが常に2人以上いてるようにしてますんで、それが多くって、あとはおもちゃとか備品とかいうものをに使っております。 둘러앉은 아이들은 선생님 노래에 맞춰 탬버린을 치며 신나게 따라 부릅니다. 이곳은 백화점 6층에 마련된 키즈 서포트 센터. 한 해 14만 명이 찾는 엄마들의 명소로 시설 대부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9달 된 딸 메이를 키우는 휴민구 사오리 씨도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매주 책 읽기와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유아 교육에 좋은
새로운 장난감도 많기 때문입니다. 結構毎回来た時に絵本の読み聞かせとか紙芝居とかしてくださるので、あと手遊びとかそれに参加してます。たくさんの子どもの脳にいいおもちゃを用意してくださって、しかも無料で利用できるので、とても嬉しく思ってます。 백화점은 공간을 싸게 빌려주고 장난감 업체는 시설과 장난감을 대부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역시 자치단체가 인건비 등 운영비를 모두 지원하고 전반적인 운영은 전문성 있는 비영리 기구에 맡겼습니다. ここの施設では、まずプレイサポーターがいます。プレイサポーターの役目としては親子が遊びに来てますので、遊びながらお母様たちの、お母様としての悩み事だったり、子どもの発達、やっぱり育児に対しての悩み事を私たちがサポートして、そこから、大阪大学のドクターと心理師さんが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その方につなげていって市全体としてお母様たちを支えるということをしております。でその中でも楽しく遊べるようにイベントをしています。 바로 옆 사무실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엄마들에게 향후 진로를 상담하고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합니다. 交流し、また必要な情報提供を受けられる、そういった場として堺市だけでなく市外からも毎日たくさんの方にお越しいただいてお楽しみいただいております。 우리의 저출산 문제 대책은 출산 장려금 지급이나 보육료 보조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학생까지 교육비와 의료비 보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장 주기별 지원 대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10년쯤 앞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직면했던 일본. ただその出生率が数字の上では 1.2 から今 1.45 まで上がったので、確かに0.2 ぐらいは上がってるんです。ただそのヨーロッパのように、例えばフランスでしたら今 2.0 ぐらい、スウェーデンでも 1.8 ぐらいまで上がってますんでね。そういう国と比べたら日本がかなり回復できてるかというと、その辺はまだ疑問だと思いますね。 무엇보다 필수적인 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적 여건입니다. 保育料とか医療費とか学校教育を充実させるのも重要なんですけども、その雇用の安定が欠けてるとか、賃金が上がらないとかね、やっぱりそういう雇用面をきっちり解決していかないと、子どもを育てるにも自分の仕事が将来どうなるか見えない若者がたくさんいてるので、そこをちょっときちっと解決していかないと本格的に出生率が上がっていくっていうのは難しいかなっていう気がしますね。 지난 1995년부터 이른바 엔젤 플랜을 시작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온 일본.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 불황, 행정이 주도하는 한계 등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저출산 문제에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일본.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지역에 미래가 있을까요?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2017년 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전라북도. 젊은이들의 푸른 희망이 넘실거리는 대한민국이 되길 소망해봅니다. 시사기획날 다음 시간부터는 매주 목요일 저녁 5시 30분으로 옮겨 방송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왕석순 교수, 오종호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